안녕하십니까. 독산의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 잠실대교 남단과 잠실 나들목 사이에서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7월 10일 일요일 아침 6시 30분입니다. 제 뒤로 잠실대교 서쪽 250m 지점에서 한강을 남쪽에서 북쪽으로 횡단하는 한강 남북횡단 수영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수영동호회에서 한강 횡단 수영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4도로 예보되어 있어서 폭염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시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이어서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동쪽 방향 풍납토성 나들목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한강 횡단 수영대회 모습을 한번 잠실대교 서쪽 250m 지점인데요. 빨간색 구명 튜브를 등에 매달고 한강을 남쪽에서 북쪽으로 횡단하는 한강 남북횡단 수영대회를 수영동호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강의 폭은 한 1.2km 정도 돼 보입니다. 자, 남동쪽 방향 롯데월드타워 123층 555m 높이의 롯데월드타워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서쪽 방향입니다. 저 전방 2km 정도 지점에 잠실 종합운동장과 그 너머로 강남구 삼성동의 아셈타워도 보입니다. 자,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곳 잠실대교 남단과 잠실 나들목 사이인데요. 제가 동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제 자전거를 타고 이동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경상북도 문경시와 충청북도 괴산군 사이에 있는 문경세제 조령산 도립공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인이 가장 걷고 싶은 길 베스트 랭킹 100위까지 있을 텐데요. 랭킹 1위가 바로 문경세제길입니다. 태백산맥을 넘는 고개가 여러 고개가 있습니다만은 중령도 있고 조령도 있고 추풍령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조선시대 때 영남의 선비들이 수도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다닐 때 태백산맥을 넘어가야 하는데요. 가장 북쪽에 있는 중령, 그 밑에 있는 조령, 또 그 밑에 있는 추풍령, 세 개의 고개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고개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운데 있는 조령을 울고 그 조령을 넘어가는 새도 너무나도 힘드니까 쉬었다 넘어간다 해가지고 새조자 고개령자에서 조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순 우리말로는 세제라고 합니다. 고개가 높기 때문에 거기를 넘어가는 새들도 쉬었다가 넘어간다 해서 새조자 고개령자 조령 순 우리말로 세제, 문경 지역에 있다 해서 문경세제인데요. 그래서 그 문경세제길이 영남의 선비들이 한양으로 넘어갈 때 가장 많이 이용했었던 고갯길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위에 있는 중령은 대나무 죽자 중령이다 보니까 과거 시험을 보러 거기를 넘게 되게 되면 대나무가 미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나무가 미끄러지듯이 과거 시험에서 주르륵 미끄러져서 낙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중령은 피했다고요. 또 제일 밑에 있는 추풍령은 경부고속도로 추풍령 휴게소도 있죠. 추풍령은 과거 시험에 응시했을 때 추풍낙엽처럼 또 떨어져 버린다. 낙방을 하게 된다. 그래서 또 추풍령도 넘지 않고 중령과 추풍령 사이에 있는 조령, 즉 문경세제길을 가장 많이 이용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령은 고개의 정상이 해발 650m 고지입니다. 그래서 경북 문경 쪽에서 충북 괴산군 쪽으로 넘어가는 그 고개의 마루, 고개의 정상이 해발 650m 고지인데요. 그래서 문경 쪽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조령의 정상 해발 650 고지까지는 문경 세제길이 길이가 한 7km 정도 됩니다. 그 길이 한국인이 걷고 싶은 길 넘버원입니다. 베스트 원입니다. 베스트 원. 최고로 걷고 싶은 길로 선정이 됐습니다. 문경세제길이. 제가 보기에도 그거 문경세제를 한 서너 번 갔었는데요. 완만한 경사에 흙길로 되어 있어 가지고 걷고 싶은 길 대한민국 랭킹 1위가 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문경세제길은 걷기에 참 좋은 그러한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기회가 되시면 문경세제길을 한번 걸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문경세제 고개 정상 650고지에서 한 200m 정도 해발 고도를 올리게 되면 해발 825m 그 고지에 깃대봉이라는 또 봉우리가 있습니다. 깃대봉 해발 825m 고지로 기억이 되는데요. 서울의 북한산 국립공원의 백운대 정상 해발 836m니까 그보다는 약간 낮지만은 그에 버금가는 높이 깃대봉 해발 825m 고지입니다. 제가 한 3, 4년 전에 아들과 함께 문경세제에 여행을 갔을 때 그 깃대봉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참 걷기에 좋은 문경세제길 관인데요. 그게 이제 임진왜란과 관련지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진왜란 1592년에 시작이 됐고 또 임진왜란의 후속이라고 할 수 있는 정유재란은 1597년에 발생이 됐고 그것의 하이라이트가 이순신 장군이 13척의 배로 일본의 함대 133척에 맞서 싸워서 이순신 장군 스스로가 표현하기를 천행이었다, 하늘이 도와준 행운이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힘든 전투였지만 이순신 장군의 지략으로 승리했던 전투가 명량해전 1597년 정유재란 당시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대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가 최근에 범죄도시 2가 20번째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20편 중에서도 베스트 최고의 흥행을 거둔 영화가 뭔 줄 아시죠? 1765만 관객을 동원했던 지금부터 8년 전 2014년에 개봉이 됐었던 명량입니다. 명량해전을 소재로 한 영화. 주인공이 최민식 씨가 이순신 장군 역할을 했었는데요. 그 영화가 대한민국 지금까지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20편 중에서도 최고로 흥행을 했던 1765만의 관객을 동원했던 명량입니다. 그것의 후속편이 이번 달 7월 28일인가 한산
용의 출현이라는 한산 용의 출현이라는 제목으로 그 후속작이 개봉이 될 예정입니다. 임진왜란의 3대첩이 한산도대첩, 행주대첩, 진주대첩인데요. 그 중에서도 또 하이라이트인 한산도대첩의 하객진전법, 그걸 소재로 한 영화가 한산 용의 출현이라는 제목으로 명량의 후속작이 이번 달 28일 날 개봉이 된다고 하니까요.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하튼 임진왜란이 발생됐을 때 일본의 그 침략군들이 부산에 상륙을 해서 파죽지세로 한양까지 진격을 해 왔었는데요. 그 당시에 동래성의 정발 장군, 또 부산성의 송상현 장군께서 분전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중과부적인 상황에서 패배를 했었고, 또 일본에서는 이제 그 기세를 이어가지고 파죽지세로 계속 북으로 한양을 향해서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그때 태백산맥을 돌파하는데 바로 일본군들이 문경세제를 돌파를 하는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세제가 지금은 흙길 7km 정도 구간에 1관문, 2관문, 3관문 3개의 관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큰 성문이죠. 방어용 큰 성문이 3개나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문경 쪽에 시작하는 지점에 제1관문, 그 다음에 그 문경세제길 중턱에 제2관문,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정상, 고개의 정상 해발 659지에 제3관문까지 3개의 관문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임진왜란 당시만 하더라도 일본군들이 거기를 넘어갈 때만 하더라도 관문이 전혀 없었습니다. 관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거기를 이제 넘어갔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관문이 생긴 건 언제냐?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나서 2년이 지난 1594년에야 거기에 이제 방어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중간 지점에 제2관문을 설치를 했고요. 초입에 있는 제1관문과 정상에 있는 제3관문은 그로부터 200년이 지난 조선 숙종시대에 설치가 됐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군이 거기를 통과할 때는 1관문, 2관문, 3관문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관문이 생긴 것은 중간 지점에 있는 제2관문은 임진왜란 발발일로부터 2년이 지난 1594년에 설치됐고, 초입에 있는 1관문과 정상에 있는 제3관문은 그로부터 200년이 지난 조선 숙종시대에야 거기에 설치가 됐는데요. 그래서 임진왜란 당시에는 거기에 관문이 없다 보니까 일본군들은 특별히 거기를 통과할 때 그 저항을 받지 않고 파죽지세로 통과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일본군 입장에서도 초행길이다 보니까 거기에 조선군이 매복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조심스럽게 거기를 통과합니다. 일본의 장수는 2사람이었는데요. 고니시 유키나가와 갓도 기요마사입니다. 고니시 유키나가, 그 다음에 갓도 기요마사 두 장수가 이끈 4만여 명의 군대가 거기를 통과를 하는 과정에서 조선군이 매복하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심스럽게 통과를 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통과했지만은 나중에 가서는 매복이 없을 거라는 판단을 서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만약에 거기에 조선군이 매복을 하고 있었다면 새들이 지저귀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매복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새들이 자연스럽게 새들이 울게 된다고 합니다.
즉 매복을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새들이 울지 않는다라는 거죠. 반면에 매복을 안 하고 있을 경우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새들이 자연스럽게 운다, 뭐 이런 자연의 이치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일본군들이 거기를 통과할 때 고니시 유키나가와 가토 기요마사라는 일본의 도장수가 4만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 거기를 넘어갈 때는 새들이 자연스럽게 울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매복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일본군 4만여 명은 파죽지세로 문경세제길 7km 정도 구간을 통과해서 고갯마루인 해발 650m 고지를 통과해서 한양 쪽으로 충북 괴산 쪽으로 이제 진격을 계속 해 내려가게 됩니다. 지금 풍납토성 나들목을 통과해서 천호역 쪽으로 가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이라 통행하는 차량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신호를 건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를 일본군들은 파죽지세로 문경세제를 통과해서 충주 탄금대에서 신립장군의 5천 결사대와 맞선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신립장군이 남한강을 뒤에 두고 배수진 전략으로 5천 결사대와 함께 4만여 명의 일본군을 맞서게 되는데요. 8대1 정도 되는 중과부적인 상황에서 도저히 감당해낼 수가 없어서 신립장군의 5천 결사대는 거기서 전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신립장군도 여진족 토벌에 있어서 혁혁한 전과를 세웠던 굉장히 유명한 장수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전략의 부재, 전략 전술의 부재로 인해서 전멸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서해 유성룡 선생께서 국보인 징비록에 그런 내용을 기술을 하게 됩니다. 서해 유성룡 선생 잘 아실 겁니다. 이순신 장군이 정말 외롭게 선조의 시기와 질투, 모함의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었고 마지막에는 1598년 11월 달에 노량해전에서 전사를 하시게 된 이순신 장군이신데요. 그 이순신 장군을 유일하게 스폰서 후원을 하셨던 분이 3살 연상의 서해 유성룡 선생으로 임진왜란 당시에 선조를 수행하면서 영의정까지 했던 분이 서해 유성룡 선생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런데 서해 유성룡 선생 관련해서 또 일화를 말씀드리면 신립장군이 거기에서 충주 탄금대에서 전멸을 하게 되고 일본군은 한양을 이제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 직전에 선조는 백성을 버리고 한양을 이제 탈출을 해서 임진강을 건너서 평양 거쳐서 신의주까지 가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는 의주였죠. 의주. 백성들을 버리고 그렇게 도주를 하게 되니까 백성들이 분노해서 임금이 살았던 경복궁을 불질러 버렸다라는 일화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선조는 17살에 둘째 아들 광해군을 육지에서 조선군을 독려하는 그러한 역할을 맡기고 선조는 중국으로 망명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때 선조를 수행했던 서해 유성룡 선생께서 간곡히 충언을 하게 됩니다. 임금께서 백성을 버리고 한양을 탈출해서 평양 거쳐서 여기까지 온 것만 하더라도 백성에 대해서 큰 죄를 저지른 건데 여기에서 조선 땅에서 탈출해서
중국 땅으로 넘어가게 되면 한 발자국이라도 중국 만주 땅에다가 발을 딛게 되면 나중에 임진왜란에서 조선이 승리해서 임금이 다시 돌아온다 할지라도 조선의 백성들은 선조 전하를 임금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충언을 해서 결국은 선조도 중국 쪽으로 망명을 하지 않았다라는 일화까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충언을 했던 서해 유성룡 선생께서 임진왜란이 끝나고 고향 안동 하회마을 쪽으로 가는 도중에 충주 탕금대를 지나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징비록에 국보 징비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징비록이라는 것은 임진왜란이 끝나고 서해 유성룡 선생께서 기록했던 책으로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징비록이라는 그 말의 의미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미래를 직시해야 된다. 그래야 다시 치욕의 과거를 반복하지 않는다. 뭐 그런 취지의 내용, 제목이 바로 징비록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서해 유성룡 선생께서 충주 탕금대 지역을 지나면서 했던 그 유명한 말이 바로 이겁니다. 한 나라의 장수가 한 나라를 흥하게 할 수도 있지만 한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 신립장군의 오판이 조선을 멸망시켜 버릴 수도 있었다라는 취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신립장군이 5,000명의 소규모 병력으로 8배 이상이 되는 4만여 명의 일본군을 상대로 싸우기 위해서는 중과부적인 상태였기 때문에 그 허허벌판인 탕금대에서 일본군을 맞서 싸울 게 아니라 그에 앞서서 문경세제에서 매복작전을 통해서 일본군을 막았었어야 되는데 전략전술의 부재로 인해 가지고 그 허허벌판에서 비록 배수진을 치고 싸우긴 했지만 허허벌판에서 중과부적인 8대1의 병력 차이 상황에서 그 벌판에서 싸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러한 전투였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조선이 패배했고 수도 한양이 점령당했고 조선이 멸망할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신립장군의 전략전술의 부재로 인해서 조선이 멸망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한 나라의 장수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뭐 그런 취지였던 거죠. 그걸 이제 유성룡 선생께서 징비록에서 기술을 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천호역에 도착이 됐는데요. 여하튼 임진왜란 당시에 권이시 유키나가와 가토 기요마사 그 일본 두 장수가 문경세제를 그렇게 파죽지세로 통과했을 때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 문경세제 한번 가보시면 왜 이곳이 한국인이 걷고 싶은 길 1위에 선정이 되어 있는지 실감하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산책하기 좋은 그러한 흙길입니다. 흙길.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기회가 되시면 꼭 그곳을 한번 걸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곳 천호역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7월 10일 일요일 아침 6시 55분 정도 됐습니다. 자, 오늘은 문경세제와 관련된 임진왜란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휴일인데요. 유쾌, 상쾌, 통쾌한 하루 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34도로 예보됐는데요. 혹서기 건강관리 잘 하시고 행복한 주말, 행복한 휴일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화이팅!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곳 천호역에서 현대백화점 천호점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호역 사거리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